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은행 위기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지금 뭐 다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도대체 뭐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예. 일단 현황을 보면은요. 그 FOMC 회의에서 금리 올렸잖아요. 25bp. 그거 하루 만에 미국 지방은행 주가가 또 폭락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팩 웨스트 주가는 5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라는 또 지역 은행이 있는데 요거는 38.45% 하락 마감. 퍼스트 호라이즌 은행 주가도 33.16% 하락.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주가는 장 중에 무려 62% 폭락했다가 요거 지금 매각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설 그거 아니야 헛소문이야 이렇게 부인하면서 낙폭을 그나마 좀 줄였다 이렇게 됐는데 그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방은행 주가들이 지금 다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폭락할까요? 예, 위험하다 은행이 그러니까 폭락을 하는 거겠죠. 예. 그 전에 좀 요거는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제 얘기나 혹은 기사를 들으시면은 아마 이해가 팍팍 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도 압축 요약을 좀 해봤는데 그 실리콘밸리 은행 있잖아요. SVB. 그거 사태가 촉발점이었지, 시발점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왜 어떻게 된 건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예금을 1,900억 달러를 갖고 있었어요. 반면에 대출해 준 돈은 66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두 개가. 근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왜냐면 은행이 이 예금 받아놓은 거 이거는 부채입니다. 부채. 빚이야. 언젠가 예금자가 인출을 하면 즉 돌려줘야 돼요. 찾겠다고 얘기하면 내 돈 내놔 그럼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부채 빚이야. 대신에 대출해주고 이자 받잖아요. 이거는 뭐야? 자산입니다. 은행의 자산. 그래서 부채와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예금이 훨씬 더 많아 이게. 그럼 뭐야? 자산보다 부채, 빚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은행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 밸런스가 깨져 있죠. 그래서 애초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걸로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대출 이자로 들어오는 돈보다 예금 이자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안 좋겠죠.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하겠다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국채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즉 미국 국채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채 등에 얼마를 썼냐? 129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 불균형이 오니까 이거를 좀 수정해 보겠다. 수익성 악화된 걸 좀 개선하겠다 이런 뜻으로. 근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미국 연준이 어떻게 했어요? 10회에 걸쳐서 그 금리를 계속 쳐 올렸잖아요. 고금리 정책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경영 환경이 악화가 됐습니다. 고금리를 하다 보니까 차입을 해와야 되는데 은행에서 그럼 이자를 많이 주고 빌려와야 돼요. 부담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이 적극적인 경영을 펼치기가 힘들다. 스타트업들이 소극적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들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이것저것 임대료도 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마련을 했냐? 내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다 예금해 놓은 거에서 이거 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도 월급도 주고 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들의 인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요. 은행에서 돈을 다 찾는다는 거죠. 뺀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입장에서는 내 돈 돌려줘 하고 인출을 하려고 하면 그거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인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국채를 팔았는데 손해보고 팔았다. 18억 달러나 무려 손해를 보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손실난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22억 5천만 달러 증자, 자본금 늘리는 거죠. 증자를 시도했고 또 별도로 5억 달러를 투자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특히 키포인트 핵심은 뭐였냐면 이 국채를 무려 18억 달러나 손해보고 팔았다. 이 소문이 이제 퍼지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스타트업들, 여기 예금한 예금주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다 내 돈 못 찾는 거 아니야? 날리는 거 아니야? 불안해가지고 너도 나도 다 은행에서 다 빼버린 거예요, 돈을. 그건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죠. 대규모 인출 사태. 그래서 36시간 만에 예금을 75%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거 어느 은행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예금에 36시간 만에 예금 75%가 빠져나갔다. 어떤 은행도 이거 버티지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 무너진 거고, 그리고 앞에서 이거 실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증자 자본금 늘리는 거 실시를 했는데 이것도 누가 어떤 미친 인간이 여기다 돈을 집어넣겠어요? 미쳤어요? 돈 날릴 일이 있어? 그러니까는 증자도 실패했고 결국엔 그래서 파산한 거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게 핵심이다. 그죠? 여기에는 누가 또 그 뭐랄까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망하게 만든 결정적인 거는 물론 뱅크런이지만 그 뱅크런이 일어나게끔 또 도화선이 된 건 뭐예요? 미국 연준이에요. 미국 연준이 우리 파월 의장님이 미친놈처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그 어떻게 보면 뭐 실리콘밸리 은행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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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망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뱅크뿐만이 아니죠. 위기에 빠진 미국 은행들을 해놨는데 미국 상위 30개 은행 중 3곳이 이미 도산을 했고요. 특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름이 어려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고금리와 대규모 예금 인출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JP 모건 체이스에 인수됐죠. 예, JP 모건은 지금 아주 신났습니다. 그냥 줍줍 하는 거야, 줍줍. 헐값에. 그죠? 그리고 팩 웨스트 뱅코프 은행이라는 또 지역 은행이 있는데 요것도 매각한다 지금 이런 썰이 나오고 있습니다. 썰이. 팩 웨스트 뱅크는 참고로 올해 1분기 기준 예금 수신액이요. 50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도 돈 다 빼가고 있네 지금. 6조 6,325억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리고 이 팩 웨스트 뱅코프는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로 영업하는 팩 웨스트입니다. 약 70개의 점포를 갖고 있으며 자산은 약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8조 5천억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예. 팩 웨스트 뱅코프 은행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지금. 그리고 또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라는 또 지역 은행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매각한다 이런 썰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본사에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 매각할 계획 없는데 이러고. 근데 그건 또 모르죠.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예. 지금 이렇다. 그럼 여기서 잠깐 중간 체크. 자, 아까 여기 보시면은요. 그 고금리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조금 전에 같이 봤죠? 고금리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JP 모건한테 인수됐다고 했는데 아니 고금리가 은행 위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자, 이거 상관이 있죠. 아까 그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사례에서도 자, 이 은행들이요. 우리나라 은행도 그런데 안전자산이라고 그 여겨지는 채권, 국채 뭐 이런 데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 채권의 가격 계속 떨어진다. 은행 입장에서 앉아서 계속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평가손이라고 하는데 평가손실. 그래서 미실현 뭐 손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채권은 아직 팔지는 않았어. 계속 갖고는 있지만 계속 시간이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니까 앉아서 계속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고금리가 은행 위기하고 상관이 있다.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그게 자산인데 자산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쪼그라드는 거죠.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다. 그래서 이 고금리가 은행한테는 악재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앞으로 미국 그 은행 위기 관련해서 전망은 어떨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부정적입니다. 저는 이거 안 좋다. 추가적으로 파산하는 지역은행 또 분명히 나올 것 같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금리 상승 기조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 요 두 가지 요 두 개의 악재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금리 상승이 어떻길래 아까 얘기했죠? 보유 중인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산이 쪼그라들고 자산이 축소한다.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다. 비정상이죠, 이거. 위험한 거다. 부채는 말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금리 상승은 그 5월 FOMC 회의에서 25bp 올리면서 파월이 어떤 시그널을 보냈어요? 잘하면 이번 5월 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은근히 살짝 주긴 줬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준금리는 아마 동결로 갈 것이다. 연준이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더 이상의 금리 상승은 없다고 해도 동결은 뭐야? 금리를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금리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한테는 여전히 안 좋은 거다, 이거는 여전히. 그리고 두 번째 악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거 침체. 지금 전반적으로 고금리로 가는데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데 부동산 시장이 당연히 침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지역은행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여기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상업용 부동산이 침체가 돼버리면 대출 받아간 사람이 그 대출금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기 힘들어.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연체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잘못하다가 대출금을 회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전망은 썩 그리 밝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하나하나 더 뜯어볼게요. 그럼 금리 상승 기조. 아까 얘기했죠. 물론 한풀 꺾일 수도 있어요. 한풀 꺾인다는 거는 말 그대로 동결. 물론 가능성은 높아요. 6월 달부터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도 여전히 그러면은 내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계속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역은행 몇 개가 더 추가적으로 파산할 확률이 높다. 연준 이거 5월 FOMC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했죠. 연내 인하 이게 중요하죠. 연내에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련해선 일축을 해버렸죠. 그건 기대도 하지 마라. 그러고 찬물에 확 끼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용경색이 우려된다. 경제 역풍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은행들이 이렇게 되면 대출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출을 축소. 그럼 이거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신용경색. 예.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침체 관련해서는 자, 다음 위기 진앙은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블랙스톤, 핌코, 브룩필드, 워터브릿지 캐피털 등 이거 사모펀드저다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상업용 부동산 사모 리츠 상품 일부가 최근 잇따라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했대요. 이에 시장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뉴욕 맨하탄과 LA 등 미국 대도시 상업용 부동산 상품들로 최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죠? 예,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저렇게 침체가 돼 있는데, 응? 그래서 이건 참고로요. 미국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점유율, 중소은행, 중소규모 은행들이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다. 67.3%나 됩니다. 대형은행은 29.1%, 약 30% 정도. 이것도 근데 대형은행도 무시는 못하겠네요. 이 비중을 보니까, 그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이게 호황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야 이 은행들도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러니 안 좋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그리고 미국의 오피스 상업용 모기지 증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MBS를 떠올리시면 돼요. 같은 원리입니다. MBS 모기지 담보부 증권 이거는 뭐야? 채권인데 일종의 채권인데 담보가 뭐냐면 주로 주택, 집, 우리가 살고 있는 하우스 주택을 담보로 잡고 빌려준 거를 그 대출 채권을 MBS라고 그래서 파생 상품으로 또 만든 겁니다. 근데 똑같아 기본 원리는 근데 요거는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다. 그 차이밖에 없다. 근데 지금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연체율 이자를 못 갚고 있다는 거잖아요. 2023년 3월 달 기준으로 2.61%까지 치솟았다. 쭉 올라가고 있죠. 예, 이거 은행한테 안 좋은 거죠. 은행의 악재다 이거. 그리고 찰리 먼거라고 하는 그 아시죠?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거기 부회장이자 뭐 그래요. 들리는 얘기로는 워렌 버핏이랑 절친이다 그러는데 자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은행들이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로
위기에 몰리면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번은 좀 너무 많이 갔네. 예, 금융 위기 얘기까지 꺼내고 있네요. 그래서 은행들이 나쁜 대출로 가득 차 있다. 미국 은행 업계에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치솟는 미국 오피스 빌딩 공실률. 이거 상업용 부동산이죠.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뭐예요? 임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사무실이. 근데 2023년 1분기 말 기준으로 공실률이 17.8%. 그러니까 사무실이 한 100개 있다 그러면 그중에 17개, 18개 사무실은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다 지금. 비어 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 받은 사람들이 뭐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수나 있겠습니까, 이거? 어? 이 사람들도 또 세입자를 막 들여갖고 임대가 잘 돼가지고 그 임대료 받아야 되는데 공실인데 무슨 임대료를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 한 거고. 자, 은행이 그래서 지금 은행 아까 금융위기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만약에 은행이 줄줄이 막 도미노로 막 다 파산해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신용 경색이 일어납니다. 신용 경색. 사실 이것 때문에 국가 어느 나라가 됐건 국가 정부에서 은행이 그렇게 줄줄이 도미노처럼 파산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은행이 그렇게 되면 신용 경색이 뭐냐면요. 돈이 제대로 공급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 뭐야? 어려움은 뭐야? 차입을 못 한다.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아니 어느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뭐 달라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느 기업이 100% 자기 돈으로만 기업을 경영합니까? 다 차입을 해와. 타인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 남의 돈이야. 근데 그 남의 돈을 주로 어디서 빌려와요? 물론 뭐 채권 찍어서 하거나 뭐 증자할 수도 있는데 물론 증자 그 유상 증자는 이제 빌려오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간에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에서 이제 빚을 내오는 건데 부채를 이제 만들어 오는 거죠,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건데 은행이 무너지면 돈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 공급원이 끊겨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뇌경색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은요, 기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고 무역 업체들도 수출 수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도산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IMF 때 극심한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줄도산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은행은 뭐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재의 성격도 강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공공기관. 예. 반면에 예금자는 그럼 타격이 없습니까? 타격이 크죠. 예금자도 내 돈 못 돌려받는데 아니 은행에 파산했는데 무슨 내가 예금해 놓은 돈 물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나라는 뭐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그 한도가 꼴랑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돈은 그 날리는 거야 그냥. 어? 이러면 영향이 크죠. 그러면 가게가 망해버릴 수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돈 날리고 돈도 없는데 어디 가서 소비를 하겠어요. 소비를 안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물건이 안 팔려. 그럼 기업들은 또 경영이 악화되면서 거기다 돈도 못 빌리네. 은행이 망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파산, 도산, 부도 다 나는 겁니다. 그럼 경제 성장률이 무너지는 것은 마찬가지고 경제가 다 파탄이 나버리는 거다. 파탄. 그래서 지금 자꾸 떠드는 거다. 미국의 은행 위기 하면서. 이래서 떠드는 거야. 자꾸 은행 위기 해가면서.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연준에서 그나마 이 은행 위기를 막고 은행 파산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뭐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보죠. 내려야 된다. 그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좀 은행 위기도 잠잠해질 것이다. 근데 내릴 기미를 도대체 안 보인다. 내릴 기미가 안 보인다. 그죠? 기준금리 내릴 생각이 없다, 연준은.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 뭐 몇 개 정도는 또 은행 파산 얘기가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자, 지금 요즘 잠잠하다가 다시 또 은행 위기 막 떠들길래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제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